그 블록미디어 채널에서는 고라님이 처음 안녕하세요. 나왔다. 나와주신 것 네,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튜브 알고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란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블록미디어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목요일, 방금 전에 거기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왔어요. 오늘 또 때마침 그 정성문 전 코비 리서치 센터장님, 현재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했었는데, 또 마침 또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게 돼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먼저 바로 네네. 어젠가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는 이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1 발행 계획을 밝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체인에서 동시에 출시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든 이유가 뭘까요? 역시 돈일까요? 분명히 하고 싶은 거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 일가가 설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굉장히 작은 글씨로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설립한 건 아니고, 다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할까요? 그 일종의 그 지주회사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고요. 또 월드 음.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을 지금 판매를 했었는데, 그 코인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의 75%를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회사로 귀속되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일가가 설립하거나 소유한 회사는 음. 아니지만 거의 수익의 대부분은 트럼프 일가의 트럼프 가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그냥 트럼프 회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냥 연계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그 과반수 지분 이상을 갖고 있는 건 트럼프 미디어가 있습니다. TMTG라고 해서요. 그 해당 부분이 사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주식 관련돼서는 그 트럼프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가 있고요. 코인 관련돼서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트럼프의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이제 월드 이 리버티 파이낸셜이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USD1을 발행한다면 역시 그 수익의 대부분은 트럼프에게로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분명히 주의사항에 보면은 트럼프가 소유한 회사가 아니야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과연 이 회사가 번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보면 다 트럼프 일가 가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관련된 정책을 보자면요. 행정명령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SBR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뒀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주목해서 봤던 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일단 뭐 가장 큰 틀에서 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달러 패권 강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와중에 그 로직을 보자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1대1로 대응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가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체들이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줬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좀 틀어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오히려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장한 미국 국채 매수 주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테더사였거든요. 지난 한 해만 따져도 테더사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준 순위 7번째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커지게 되면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체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달러 패권 강화 및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체를 발견한다라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이른바 대동강 물장사 느낌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발행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1대1로 담보되는 자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발행 네. 구조를 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들고 가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를 들면 $100를 들고 가서 $100어치의 테도사로 가서 USDT를 주세요라고 하면 테더사는 USDT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100가 테더사로 들어오겠죠. 테더사는 그 $100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기준으로 아직까지 10K라는 사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24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없는데 23년 기준으로 보자면요. 테더사가 벌어들인 수익이 $62억. 그런데 블랙락이 같은 해 23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55억. 테더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직원을 합쳐봐야 100명이 안 됩니다. 100명이 안 되는 직원을 가지고 $62억 벌었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직원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55억 벌었어요. 얼마나 테도사가 땅 짓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테도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온 돈을 가지고 담보 자금을 가지고 국채도 투자했고요. 아울러서 비트코인도 보유했고 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리저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24년 1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24년 1분기만 놓고 보면 45억 2천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분기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걸로 추정컨대 아마 지난해의 수익은 100억 달러를 훨씬 웃돌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럼 테더사가 뭘 하냐?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돈을 이렇게 잘 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사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쓰기만 하면 사실 땅 짓고 헤엄치기식 장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과연 이렇게 사심이 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일가가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어떤 그 주체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결국 땅 짓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해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름이 USD1이에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이름이 에어포스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우리는 원이다, 원. 미국 대통령이 밀어주는 코인이야를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84%인가요? 그 84%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국채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기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 수요를 확대시키는 구조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테더라는 이미 달러 기반의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USDT와 USD1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트럼프가 이거를 발행을 하겠다 하는 걸까요? 그냥 단지 내가 그 주도권을 좀 가져오겠다 이건가요? 네.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쓰는 건 똑같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USDT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그 투명성 논란이 있었어요. 얘네가 진짜 $100어치 발행을 했는데 $100어치 상응하는 담보 자산을 들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의심을 받았었고요. 실제로 테더가 이렇게 없는 자산을 찍어가지고 17년에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의심받는 게 거의 뭐 시장에서 정설로 통하고 있고요. 그럼 과거에도 그랬던 게 지금도 그러냐라고 보면 지금은 상당히 거의 뭐 투명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이었나요? 그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벌금 내고 이미 과거에 그 어두웠던 그 과거 시절은 땡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USDT가 유리한 건 이미 플랫폼을 장악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화폐도 플랫폼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플랫폼 시장에서 이미 시장을 장악한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것 같고요. USD1은 지금 신규로 진출한 신규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자인데 굉장한 강점이 있죠. 바로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어. 대통령이 뒤에 있어. 라고 시장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개인들을 겨냥했다라고 보다는 기관을 겨냥해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써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관들 입장에서는 USD1을 얼마를 들고 있느냐를 보면 사실 이거는 뭐 담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에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쓰는 게 아니라 USD1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른바 트럼프 밈코인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트럼프와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강점으로 내세워서 USD1을 발행을 했고 이거 시장 확대를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만약에 그 지금 현재 지니어스 액트라고 있는 상원 가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주 단위에서 100억 달러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 이하면 아무나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 단위 허가만 얻으면요.
이렇게 되면 아마 그 많은 빅테크들이 다 자신들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뭐 군웅할 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뭘로 결정되느냐라고 보자면 저는 해당 뭐 빅테크나 아니면 해당 금융기관이 원래 갖고 있었던 생태계의 크기만큼이 시가총액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USD1은 시가총액을 약간 좌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마 USDT1의 시가총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이해 충돌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발행이 실제로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잡음이 계속 낄 것 같은데. 지금 뭐 나중에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충돌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일가가 관여했지 트럼프가 일가가 가문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요.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그걸 다 피해가는 구조로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담할 수 있는 건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이해 충돌로 인한 법적 리스크는 없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퇴임을 하고 나서는 아마 트럼프보다는 트럼프 아들 가운데 에릭 트럼프인가요? 그 에릭 트럼프가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모회사, 지주회사 격인 회사의 이사회의 일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릭 트럼프 맞네요. 그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나중에 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해충돌 문제는 그 이해충돌로 인한 사법적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이하게 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BNB 체인에서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BNB는 어떻게 보면 중국계 체인이잖아요. 네네. 여기에도 약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 의도 없이 했을 수도 있고요.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침 그 앞서서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바이낸스 US를 인수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잖아요. 네. 그것과 연관지어서 뭔가 이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고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통해서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서 연결다리를 하면서 바이낸스에서 나올 수 있는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BNB 체인에서 출시하는 것은 바이낸스와 연결고리를 찾는 것과 동시에 제가 아까 굳이 많은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USD1을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대통령과의 어떤 접점을 마련한다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자면 중국계 자본이나 아니면 이게 뭔가 어떤 통로가 될 때 이 미국 쪽이 아니라 중국계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는 수요가 들어왔을 때 사실 그 BNB 체인 위에서 거래가 되면 그 BNB 체인 위에서 관리가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계 자본이 들어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것보다는 BNB 체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길을 열어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바이낸스 쪽과의 뭔가 모종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BNB 체인 발행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거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고라님 라이브 때도 그 정성문 센터장님과 함께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살짝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일각에서는 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다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 아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좀 쓸모없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휘어잡을 거다.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 약간 정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중국 CBDC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중앙화된 중앙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키우는 거고요. 우리나라 역시나 한국은행이 현재 CBDC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강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담보가 되는 스테이블한 코인이에요. 가치가 스테이블한. 그 담보 자산이 지금 달러여서 1달러와 1USDT가 지금 현재 상응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국이 하려는 건 그냥 원화를 혹은 위안화를 토큰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하자면요. 스테이블 코인의 주체는 민간이고요. CBDC의 주체는 중앙은행입니다. 중앙화된 국가 정부죠.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 이제 중앙화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 사업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려면 중앙은행이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원화 스테이블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는 다른 겁니다. 이건 민간이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원화 스테이블이 나왔을 때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라고 하시는 말씀들 많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 논리로만 보자면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빼고는 아마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그나마 실효성을 확보한다라고 손 치더라도 해당 지금 현재 자국 통화가 통용되는 그 정도 사이즈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사실 실효성은 없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뭐라도 안 하면 정말 그야말로 달러에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통화라고 하는 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가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통화 플랫폼이 전체로 다 달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뭐라도 해보는 수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는 규제 측면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좀 많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점심 때 라이브 때 채널에 나와주셨던 정성문 센터장님의 의견대로 일단 이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이 자본의 이동을 막는 자본 규제가 철폐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국환 관리법 같은 거요. 그게 약간 규제가 철폐가 되고 자본이 개방된 시장에서 그나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나마 날개를 달아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는 지금 이른바 원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 장벽을 높인 건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 장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먼저 우리 코인이 조금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 국내에는 자본 규제가 철폐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라님 모시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 들어봤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댓글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 언제 상장될까요? 라고 이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네네. 지금 현재 판매가 완료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완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베스팅 과정을 거칩니다. 락업이 한 1년인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락업이 다 끝난 다음에야 아마 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도 직접 이걸 코인을 매수한 건 아니라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채널에 들러주신 분이 말씀 주시기로 코인을 샀더니 락업이 1년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은 언제 될까? 이 락업이 모두 끝나는 다음에서야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상장 시점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안 사는 거야? 대통령이 밀어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코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고라님 모시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하루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그럼 내일은 백 이사님과 함께, 백훈종 이사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